그리고 요건 이제 좀 제가 흥미로운 기사하고 뭔가 느낌이 뭐 별 느낌이 아닐 기우일 수도 있고 제 그냥 일반적인 좀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빅피처일 수도 있는데 어떤 빅피처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약간 이건 좀 많은 뇌피셜을 섞어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자 보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활성화 실패 JP 모건.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JP 모건이 분석했다. 그래서 JP 모건 하면은 사실상 이더리움의 뒷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금융 기관이죠. 여기가 약간 이더리움을 좀 까는 듯한 이런 이제 기사를 냈어요. 안 좋은 기사를.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루머가 돌았었어요. 뭐냐면 블랙락하고 JP 모건이 리플 XRP를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 이건 뭐 루머일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도 너무 루머 같은 걸 다루면 그냥 음모론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모론과 그 다음에 미래를 통찰하는 그거는 어느 중간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지점은 너무 모든 걸 다 음모론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그런 걸 쫓아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사고를 열어두고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는 편이 저는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안 좋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튼 뭐 블랙락이나 JP모건 XRP 관련해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제 너무 음모론 쪽이라서 팩트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맞물려서 요새 갑자기 JP모건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활성화 실패라는 이더리움을 좀 까는 듯한 이 기사들이 나와서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블랙록과 JP모건의 리플 XRP 매집 뭐 이거 갖고 이제 루머하고 맞물려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제 뇌피셜인데 만약에 JP모건이 지금 이제 리플 진영 쪽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쪽에서 아무래도 그 전에 지금 빌 힘만 인물하고 해갖고 뭔가 부패가 있다라는 쪽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JP모건도 그 뒤에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JP모건이 실제로는 연막인 거예요. 이제 리플 XRP나 블랙록이나 결국에 리플 XRP로 그들이 뭔가 세계 진짜 단일화폐 몇 개 중에 하나 하는 형태로 몇몇 이제 코인들을 쓰려고 하는데 당장에 세계 단일화폐는 안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형태로 10년 안에 갈 텐데 그런 이제 크립토 세상으로 갈 때 자기네들이 밀 코인은 리플이었어 만약에. 근데 이더리움으로 연막을 해서 리플의 SEC 소송이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해서 여러 가지들 자기들의 생태계를 뭔가 하는데 시간을 버는 거나 여러 가지들을 해서 리플을 압박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뒤로는 리플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위해주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이더리움을 슬슬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이제 당연히 그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투자를 제가 비트 이더 리플을 3개를 다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저는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보니까 근본이제로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 폐기를 선언을 했던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도 있고 그때만 해도 어떻게 달러 종이 돈이 금담보로 안 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본이제에서 폐기되고 달러에 금 담보로 한다는 게 사라진 달러가 찍히기 시작할 때 그것도 충격인데 지금 언젠가 이 이후에 인류는 그런 충격이 없었던 시기에 살았잖아요. 뭐 코땡땡 때도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았지만 지금 익숙한 것처럼 또 금융 대격변으로 뭔가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뭐 IMF의 뭔가 ESDR 바구니에는 코인 어떤 걸로 해갖고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뭐 어떤 걸 담보로 해갖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준비통으로 해갖고 쓰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발표를 해요. 그것도 역시나 지금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1970년도 그때쯤에 근본이제를 폐기하던 때도 사람들한테 이제 근본이제가 없어지는 종이돈이 올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종이돈 누가 믿고 써? 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그냥 생각은 해두고 계셔라.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놓은 건 이제 들고 가겠지만 어찌됐든 그 JP 모건이 갑자기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이더리움 좀 더 모으거나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퍼드를 퍼뜨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해석은 좀 급진적이지만 어찌됐든 요새 퍼지는 루머와 맞물려서 뭔가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의 2025년부터 해외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도 과세. 자, 그래서 태국도 2025년 결국에 지금 2025년이 여러 아젠다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원래 2025년부터 전기차 대부분하고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저기 하는 거였는데 영국이 그거 너무 빠르다 해갖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좀 늦춘다고 뭐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아젠다가 2025년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지막에 시대적 방향성 월드 이코노믹 포럼 거기서 나오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제가 쓴 글을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여기 타임라인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고 있고 대부분은 모르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미 알려줬던 거 뭐 기후변화, 저탄소 정책, 금융 대격변, 그러니까 금융 대개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 금융 개혁에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을 잃고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쯤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연내 법인 설립, 그래서 내년 상반기 거래 재개. 그래서 부산시가 그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해갖고 뭔가 좀 많이 그 허브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원자재, 귀금속, IP 등 모든 거를 상품 토큰화해서 거래소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토큰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테슬라나 몇몇 주식을 토큰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 어떤 플랫폼 미국에서 SEC 승인한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도 그런 것처럼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원자재,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해서 토큰화 해갖고 거래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귀금속 같은 경우, 뭐 금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IP 관련된 것도 토큰화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IP도 사실 무형의 가치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토큰 증권 1차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요거는 지금 일단은 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말도 많고 이래서 카카오도 업비트랑 뭔가의 연결고리를 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문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한다. 원자재, 귀금속 등. 그래서 연내 사업자 선정 및 법인 설립 후 내년에 거래 재개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상장 심사는 아예 나라에서 딱 그 가이드 한 거대로 상장 심사를 하지 개별 거래소 상장 심사 안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 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상장 심사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도 나라 법에 따라 어느 정도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물 한 모금 잠깐 마실게요. 자, 요게 또 코땡땡 변이가 새 백신 400만 분 이제 회차 도착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0월부터 무료 접종. 그래서 지금 독감 하는 거와 같이 독감 하얀신하고 같이 요거를 이제 더블로 해갖고 한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또 이제 10월부터 해갖고 무료로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변이 하얀신 같은 경우는 8월 말 유럽의학청 허가 이후 국내에서도 12월 뭐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 여기도 나오죠. 또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걸 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지 저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뭐 여기가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전 세계 나라로부터 돈을 다 걷어가겠고 다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물량을 1000만회 차례로 도입. 그래서 다음 달 또 500만. 그래서 거의 한 1500만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엄청난 건데 이게 뭐 한 돈 10,000원만 해도 이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보셔라.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2020년 때 요런 게 터질 때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뭐 영화 감기처럼 그렇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됐죠. 뭐 혼자 밥도 못 먹게 하고 뭐 저기 뭐 친구 몇 명 이상은 이제 하얀신 안 맞으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잖아요. 어디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회사는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했죠. 회사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고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개개인의 자기 몸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나라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 사람들을 서로 약간 혐오를 조장을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다수가 다 희생을 해서 이거 맞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제 사랑 도반분들에게는 제가 제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지만 이건 이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만 좀 잘 이제 보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세계 경제 포럼 이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죠. 다보스 어젠다에서 코땡땡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을 논의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국 여기 스테팔 방셀 최고 경영자가 뭐 이런 이제 하얀신 임상 시험 뭐 이런 것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기에 그냥 세계 경제 포럼에 뭐 유엔 사무총장 오고 각 센 나라 대통령 오고 뭐 기업인들 오고 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 엘리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모임이 대놓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가 어딨어라고 하는 그 대중들이 더 많다는 게 더 아이러니죠. 이미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게 거의 9할 이상의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유엔 사무총장 이거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얀신의 이제 형평성, 접종의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많이 맞춰야 되는데 왜 잘 안 맞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보급을 하자 이런 이제 아젠다가 있는 거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이죠. 모든 이제 종이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BIS의 어떤 형태로 BIS가 코인들을 은행이 몇 프로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게 지금 금융 시스템 개혁이고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요게 코인. 그 다음에 기후위기 지금 계속해서 뭐 빙하가 녹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너무 더워지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 뭐 전기를 다 도입해야 되고 내연기관차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빠져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아젠다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젠다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리플사 우리 많이 아픈 리플이가 핵심 상품 리플 ODL 브랜드 리플 페이먼츠로 변경한다. 그래서 리플 ODL이 사실상 저도 이게 입에 잘 붙지 않고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직관적인 리플 페이먼트는 딱 결제 이제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브랜드를 바꾼다. 그래서 사실 브랜딩 바꾸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렇게 딱 바꾼다라는 거고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으면 돈도 들고 뭐 하는데 뭘 바꿔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사업 안 되는데 가게 간판 바꿀 일 없잖아요. 그냥 접지.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돈이 당연히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사업이. 그래서 ODL 도입한 거를 페이먼트 형태로 이제 브랜딩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